오늘은 교통사고와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을 모시고 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되는 이유와 이를 위한 지혜로운 대처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은 보험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요즘 이런 문의 많이 받으시나 봐요. 네, 그 해가 바뀌고 아무래도 보험료 커버리지가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이렇게 최저한도 올라가서 네. 보험료가 올랐다고 저한테 문의 오는 경우가 많아져요. 네. 많고 그래서 또 어떤 손님은 레몬법을 제가 도와드린 손님이 있는데 혹시 그 자동차 보험료가 그 레몬 클레임이랑 상관이 있는 거 아니냐고. 네,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많더라고요. 조금 그런 네. 것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어떤 분은 제가 직접 통화를 하진 않았는데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네. 보험 에이전트라고 저를 아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네. 제가 요거를 많이 설명드리고 하니까 네. 보험료 이렇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친한 분들은 아예 보험을 바꿀 때나 네. 봐달라고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네. 해주세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정대용 변호사님은 보험 에이전트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좀 많은 정보를 드리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고자 정말 준비 많이 하고 나오시잖아요. 항상 오실 때마다. 네네. 네. 갑자기 보험료가 인상되는 바람에 또 요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또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험료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저도 사실 올해 들어서 저희 남편과 네. 이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그 노티스를 받았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네네. 이럴 때마다 하는 생각이 보험회사를 바꿔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갈아타는 게 좀 도움이 되기는 하나요? 네, 이따가 네. 결론 부분이 나오겠지만 네네. 좀 쇼핑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 같아요. 네. 같은 커버리지라도 보험회사마다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네. 예,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이렇게 뭐 물가가 올라서 뭐 어느 정도 오르는 그 정도 선을 넘어서서 네. 이렇게 뭐 1년에 뭐 몇백 불씩 이렇게 오르는 경우 통지를 받으신 분들 좀 있으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아까 연락해 주신 그분은 6개월 프리미엄이 600불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100불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도 뭐 한 300불, 400불 내다가 100불이 더 오른 거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문의를 하셨던데 그것은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 원래부터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커버리지 꼭 들어야 하는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하는 한국어 표현은 대인 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상대방을 내가 다치게 했을 때 네. 바딜리 인저리에 대한 최저 한도가 지금까지 지난해까지는 15,000불 한 사람당 15,000불 그다음에 사고당 3만 불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사고가 나서 치료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최저 한도가 정해진 게 무려 50년도 더 된 1967년도에 이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50년 넘게 이 금액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 그대로 있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최소 한도가 3만 불. 한 사람당 3만 불이고 네. 사고 전체를 다 합쳐서는 6만 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두 사람일 경우에는 3만 불까지 맥시멈으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사람인 경우에는 6만 불을 3으로 나누면 2만 불 정도로 이렇게 네.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자동차 보험 회사 한도를 그 보험의 배상 한도를 캡을 씌워 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말고 차에 손상을 입혔거나 또 사고 나면서 옆에 그 방화수라 그러나요? 네. 소화기 불이 났을 네네. 때 쓰는 그런 거를 이렇게 깬다든지 아니면 우체통을 이렇게 네. 들이받는다든지 뭔가 시리의 기물이 맞습니다. 훼손됐을 경우 또 제가 네. 기억이 나는 경우는 이 옆에 식당 벽을 들이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네. 잘못한 사람이 물어줘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프로퍼티 데미지 한도가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작년까지 5,000불이
미니멈이었습니다. 미니멈.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살짝 스쳐도 몇천 불 이렇게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5천 불이었던 것이 지금 이제 15,000불로 3배 오른 거죠. 네. 그래서 3배가 올라서 금액으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거지만 요게 이 금액 역시 67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제가 오기 전에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5,000불 정도의 물가 수준, 그러니까 물가 수준을 고려하면 네. 지금 한 5만 불 정도 된다고 아, 그렇군요. 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게 이제 올랐는데 오른 수준이 이제 전국 평균과 좀 가까워졌다. 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네. 전국에 이제 50개 주의 평균을 내보면 최저 한도가 사고가 났을 때 사람에 대해서는 25,000불, 사건당 그 사고 한 건당 5만 불이 미니멈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property damage는 25,000달러가 미니멈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 평균이랑 조금 가까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보험료 인상이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네,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좀 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기존에 최저 한도가 이렇게 15,000불, 3만 불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대물보상 프로퍼티 데미지를 5,000불로 하셨던 분은 1월 1일부터 그냥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강제로 3만 불로 3만 불, 6만 불, 그다음에 15,000불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보험 프리미엄이라 그러잖아요. 네. 보험료를 이렇게 조정됐다는 내용이 아마 노티스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오르는 부담은 분명히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제가 또 교통사고 변호사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높아진다. 네. 상대방이 이제 3만 불까지 나한테 보상해 줄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사고 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3만 불까지 내가 이제 커버해 주니까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이제 보험회사가 아니고 나한테 소송을 들어올 확률이 좀 그만큼 낮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이따가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자동차 수리비나 이 금액도 15,000불로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일단 물어준 다음에 나한테 클레임이 들어올 확률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네네. 뭐 긍정적인 효과도 네,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보셔야 네. 되겠죠. 좀 전에 기존 최저 한도가 1967년에 제정이 된 법이 올해 들어서 좀 다시 재조정이 네네. 되면서 이렇게 보험료가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보험료가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도 네. 좀 더 궁금합니다. 뭐 네. 앞에 지금 설명드린 걸로 이제 충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부터 그 이상이었는데 자꾸 보험료가 오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그것의 제일 큰 원인은 자동차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자동차 네.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제 갖고 계신 혹시 보험 그 커버리지 팔러시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데클러레이션 페이지, 덱 페이지 이렇게도 말하는데 네. 팔러시 혹시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꺼내 보시면 내가 내는 보험료 중에 가장 많은 프리미엄, 보험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찾아보면 네. 조금 깜짝 놀란 게 자차보험 컬리전 커버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차수리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상대방이 물어주겠지만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이 수리해야 되는 해주는 그거에 있어요. 그것은 본인 부담금 디덕터블 빼고는 액추얼 캐시 밸류를 다 해줍니다. 네. 근데 요즘 차량 나오는 가격들이 너무 올랐죠. 차량 평균이 가격도. 보니까 뭐 4만 불, 5만 불. 그렇죠. 요즘 네.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너무 옛날 얘기 하신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4만 불, 5만 불 차면 약간 럭셔리 차에 네. 속했는데 지금 이제 평균이 그 정도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10만 불 넘어가는 차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토랄로스라도 이렇게 나게 되면 보험 자동차 회사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네. 또 여기서 더 이제 프리미엄에 또 플러스가 되는 게 전기차인 경우에는 이 수리비가 다른 차들보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일반 가솔린 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00불 미만으로 뭐 2-3,000불 이렇게 생각한 것들이 전기차인 경우에는 10,000불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네. 전기차는 8,000불, 10,000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리고 토랄로스 나는 확률도 다른 차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말은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부담해줘야 되는 금액이 40,000불, 50,000불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좀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사고 숫자도 전에보다 좀 많이 늘어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고는 확실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그리고 그렇게 느끼세요? 저도 얼마 전에 아주 경미한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다 핸드폰을 보시면서 운전하는 그렇죠. 광경을 네. 정말 적잖이 목격하게 됩니다. 네. 그 이제 말씀 나오셨으니까 또 하나 좀 덧붙이자면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달라진 생활상 중에 하나가 이 트래픽의 평준화라는 표현을 누가 쓰시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사무실에 이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워 때만 이제 트래픽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재택근무도 늘어나면서 플러스 이제 필요할 때만 사무실에 가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때가 7시부터 9시 출근 시간이 아니고 아무 때나 이렇게 사무실에 가니까 없이. 이 트래픽이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네. 이제 트래픽의 평준화, 그러니까 24시간 트래픽이 있다는 거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왜 이렇게 트래픽이 많아졌지 좀 네. 이해도 되고 아무래도 맞습니다. 차가 많다 보면 사고 날 확률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네. 그리고 또 요즘 모르겠어요. 저희는 또 고등학생을 졸업하는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운전하는 그런 또 젊은 친구들이 운전하는 운전 습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젊은 친구들이 좀 운전이 굉장히 패기가 넘칩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침에 네. 이렇게 라이드 이렇게 해주다 보면 하이스쿨인데요. 이제 16살, 17살 되면 차를 갖고 오는 친구들도 네. 있더라고요. 이렇게 끼어드는 친구들은 보면 학생들. 아주 용감하게 운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는데 사고가 늘었기 때문에 또 자연적으로 또 거기에 대한 보험비 인상은 불가피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사실 요 부분은 한 2번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심 있게 보시지 않기 때문에 네. 또 서울고 외양간 고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번 우리 얼바인에 있는 어떤 교회 권사님이 사고가 나서 이렇게 연락 와서 도와드리는데 이분이 보험을 제대로 안 해놓으셔서 네. 좀 제대로 보상 못 받고 좀 사실 본인도 몇천 불 들여서 차 수리해서 쓰시는 좀 그런 네. 경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우리 특히 조금 어르신들은 한 번 더 이렇게 꺼내서 보시고 자녀분들이랑 상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래도 뭐 어렵다면 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동차 보험은 뭐 커버리지가 굉장히 많지만 꼭 들어야 하는 보험과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은 2개밖에 없어요. 네. 꼭 들어야 하는 보험은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물어줘야 되는 보험. 요게 이제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네. 라이어빌리티다, 책임보험이다라고 하는데요. 꼭 물어줘야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그다음에 차에 피해를 입혔을 때 요 2개는 꼭 들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무보험인데 요즘 보험료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요것만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강화됐다고 하는 게 꼭 들어야 되는 요 보험의 한도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바딜리 인저리 대인 보상 요게 이제 아까 나온 것처럼 기존보다 한도가 2배 올라서 3만 불, 6만 불인데 저는 이제 추천드리는 게 10만 불, 30만 불.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만 불,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전체에 대해서 30만 불로 하시면 어지간하면 다 커버된다. 네. 그다음에 집이 있어서 뭐 혹시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냐 걱정하신 분들도
그럴 확률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사고가 났을 때도 1%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나는 그 1%가 무섭다라고 할 경우에는 걱정이 된다 할 경우에는 이제 엄브렐라 보험 같은 거 집을 보호하는 좀 그런 장치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10만 불, 30만 불이면 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물 보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요게 아까 5,000불에서 이제 15,000불로 늘었다고 했는데요. 네. 요즘 차 가격의 평균이 5만 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뭐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이제 4만 불이 네. 조금 넘죠, 그죠? 네네. 3불 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라고 또 테슬라하고 만큼 많이 팔리는 전기차가 있는데 네. 굉장히 작아요. 소형차인데 이게 48,000불씩 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 보면 차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 5만 불 정도는 해놓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보험 한도가 15,000불인데 피해를 입힌 게 5만 불 차량을 피해를 입혔어요. 수리비가 5만 불이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3만 5천 불은 그 상대방 보험회사가 물어준 다음에 저한테 돈을 내라고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다음에 그 굉장히 목돈을 또 내야 되는 그런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네. 요 보험은 조금 여유 있게 한 5만 불 정도는 해놓으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전기차는 특히 배터리 손상되면 굉장히 또 수리비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네, 전기차는 좀 배터리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좀 전에 책임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나를 위한 자동차 보험 물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요목조목 항목별로 네네. 커버리지가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자차 보험도 있고 뭐 UM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하나하나 네. 좀 쉽게 좀 설명해 이제 주시면 좋을 것 위에 같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는 이렇게 커버리지 보면 맨 위에 두 줄이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저를 위한 거예요. 저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첫 번째가 이제 차 수리비, 제 차를 수리하는 비용인 거죠, 그죠? 네. 요게 이제 본인 컬리전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컬리전 이게 충돌이 났을 때 요때 하는 거고요. 요것은 이제 디덕터블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차량 금액을 다 수리를 커버해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ACV라고 적혀 있어요. ACV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은 Actual Cash Value라는 뜻으로 그만큼 이렇게 보험해 주고요. 네. 자동차 보험료 중에 아마 절반 가량은 이 커버리지가 아마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 차는 오래돼서 뭐 내 잘못으로 사고 나면 폐차하지 이렇게 하시는데 막상 또 이렇게 그런 경우에 커버리지가 없어서 되면 또 몇천 불을 부담해서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또는 히트앤런 당하신 경우에도 있어요. 상대방을 모르는 분들 중에 또 이것 때문에 그 수리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꼭 요거 가입하시고요. 디덕터블 뭐 최소 1,000불 정도로 하시고 요즘은 2,000불, 2,500불로 디덕터블을 올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디덕터블을 올리더라도 꼭 요거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 밖에는 또 어떤 커버리지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컴프렌시브라고 제가 좀 많이 또 설명드리는데 요것은 이제 운전하다가 앞차에 유리가 튀겨서 이렇게 날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차를 잡아서 물러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나무 가지가 이렇게 주차해 놓은 차에 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과거에 그 벌써 한 10년도 더 된 경우입니다만 벨리 쪽에서 그 말이 튀어나와서 그 차가 다친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사망한 것을 제가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네. 최근에 제 손님이 얼바인에 사시다가 지금 동부로 이사 가신 분이 계세요. 네. 남부인데 켄터키 쪽으로 가셨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죽을 뻔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시골을 달리는데 갑자기 사슴이 튀어나와서 네. 사슴이랑 부딪혀가지고 테슬라가 토랄로스가 났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차 밸류가 너무 적게 나와서 네.
그걸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이 동물과 부딪혔을 때 동물이 보상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이 컴프레hen시브. 아. 예, 그래서 그분은 다행히 보험 커버리지를 사놓으셨기 때문에 한 달에 한 10불 정도씩 내셨어요. 그래서 네. 한 3만 불 가까이 보상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드는 보험도 있잖아요. 네, 요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보험인데요. 만약에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이것을 꼭 시험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네. 예, UM이라고 uninsured motorist, 이제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일단 사용할 수 있고요. 네. 내 잘못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뿐 아니라 보험 커버리지가 낮을 때, 뭐 상대방이 너무 미니멈으로 해놔서 제가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때도 이게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그렇게 또 쓸 수가 있고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무보험자 비율이 20%가 넘는 것 같아요. 한 5명 중에 1명은 보험이 없고, 네. 뭐 그것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 없으면 도망가는데, 네. 뭐 제가 올 초인가요? 그 작년 연말에는 이 히트앤런 손님만 2-3분 연속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 UM은 꼭 이렇게 가입하시고요. 이 보험료가 생각보다 상당히 쌉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료는 차 수리비가 제일 많이 들고, 이 보험료는 한 달에 뭐 20불, 30불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커피 이렇게 네. 호바 한 잔 줄인다고 생각하시면 커버리지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으니까 요것은 꼭 이렇게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보험의 그 의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네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렌트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차가 특히나 이 캘리포니아는 차가 없을 때 정말 너무 생활에 불편한 그런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렌트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 렌트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렌트카 커버리지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세요. 네. 상당히 많으시고, 이런 경우에는 렌트카를 못 하니까 사고 나면 굉장히 본인이 불편하죠, 그죠? 그런데 렌트카를 내가 선택적으로 따로 보험비를 더 엑스트라로 내고 보험을 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그런가요? 같아요. 예, 네. 보험료가 커버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요게 거예요. 옵션인 거죠, 이제. 네. 내가 나를 위한 옵션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쌉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35불 차량을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30일 동안 쓸 수 있는 이런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0불에서 20불 전후인 경우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더 작은 차는 25불로 하루에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타던 차가 좀 큰 차고 뭐 이렇게 조금 안정감 있는 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50불까지 하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차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 달 보험료가 40불, 뭐 50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꼭 요것도 가입하셔가지고 네. 사고 났을 때 생각보다 렌트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 네. 예,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다쳤을 때 내 몸을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보험은 어떻게 네, 되나요? 거기 보면 이제 메디컬 페이먼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네. 메디컬 페이먼트라고 있는데, 저도 이 교통사고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이것은 그냥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병원에 의료보험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요것으로 이제 치료받을 수가 있는, 교통사고 났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소 이제 1,000불에서 뭐 2,000불, 5,000불, 10,000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보험을 다른 거는 뭘 하나를 빼고 싶다고 한다면 요 정도는 빼셔도 됩니다. 네. 근데 단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에만 요걸 빼시고, 건강보험이 없다, 내가 의료보험이 뭐 없는 경우 요즘은 없겠지만 네. 그래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 메디컬 페이먼트는 그래도 킵하시고, 요것도 금액이 하루에 한 달에 10불, 20불밖에 안 해요. 네. 근데 1,000불, 2,000불, 뭐 5,000불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더 큰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늘 안타까운 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커버리지를 잘 해놓으셔서 네. 사고가 나도 보상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 어려운 분들은 자꾸 이걸 줄이고 작게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사고 났을 때 보면 이렇게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옵션이기는 하지만 사실 내가 보험을 갖고 있었을 때 가장 보험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도 들고요. 항봉당 뭐 20불, 30불 별거 아닌 금액 같긴 하지만 사실 이것도 또 다 모이면은 또 100불이 훌쩍 네, 넘는 맞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보험료 전략 요령은 없을까요, 변호사님? 네, 일단 그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커버리지를 이렇게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네.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보험 한도를 조정하고 아니면 본인 부담금을 조금 높여서 보험료를 낮추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회사를 조금 쇼핑하는 그런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어떤 분들 해보시면 같은 커버리지인데 보험회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많이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는 거겠죠. 네, 뭐 맞습니다. 지역을 뭐 사고가 네. 나지 않는 지역으로 이사할 수 없다면 본인이 사고를 일단 내지 않는 것이 제일 그렇죠. 우선이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고는 뭐 이렇게 조심을 하지만 또 이렇게 상대방이 와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위험을 드는 것이 이제 덜기 위한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네. 그 보험 커버리지 좀 제대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잘 가입하셔가지고 뭐 제대로 보상 받으시고 또 보상 받지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법률 상담 이 시간 교통사고 레몬법 전문 정대용 변호사님과 함께 갑자기 보험료가 왜 올랐지라는 주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에 대해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전화번호가요 213-700-3159, 213-700-3159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나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 제 이름 이렇게 치시면 네. 또 연락처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정대용 변호사님 213-700-3159번 213-700-3159번 또는 인터넷 검색창에 정대용 변호사를 검색하시면 변호사님 연락처와 사무실 안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유익한 정보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